문제. 날씨와 기후를 조사 및 관찰해 미래의 날씨를 예측하는 기관은 구라청, 오보청, 중계청, 기상청. 정부기관 중 단연 최다 별명을 가진 곳, 바로 기상청입니다. 매년 장마철이 되면 잦은 오보로 인해 오보청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는데요. 우프게도 이 때문에 기상청을 둘러싼 갖가지 소문들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기상청은 체육대회를 할 때마다 비가 내린다는 괴담인데요. 기상청 직원들이 자신들의 체육대회 날씨조차 맞추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어김없이 올해도 기상청은 장마 예보를 하고 또 오보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 29일 남부지방에 최고 300mm 비가 온다고 예보했으나 사실상 거의 오지 않았죠. 이날 기상청의 오보로 제주 지역 골프장들은 수십 건의 예약 취소 등 영업 피해를 입었고, 화가 난 일부 골프장은 기상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최다 별명을 가진 정부기관인 동시에 정부 자산 중 가장 비싼 장비를 가지고 있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세계 최고 성능의 슈퍼컴퓨터를 갖추고도 왜 우리나라 기상청은 날씨를 못 맞추는 걸까요? 기상청은 전국 곳곳에 세워진 관측소와 장비들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해 기후를 관측합니다. 이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장비가 바로 슈퍼컴퓨터죠. 우리나라는 1999년 처음 일본 업체에게 200억을 주고 슈퍼컴퓨터 1호기를 도입한 이후 5년 주기로 슈퍼컴퓨터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3차례에 걸쳐 장비를 업그레이드했고, 현재는 미국 크레이사에 532억 원짜리 4호기를 수입해 사용하고 있죠. 4호기는 48억 명이 1년간 계산할 양을 1초 만에 처리할 정도의 성능을 자랑하는데요. 슈퍼컴퓨터 4호기를 들여오던 당시 기상청은 수치 예보가 20%더 정확해질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계 최고 성능을 자랑하는 슈퍼컴퓨터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날씨 예보가 빗나간다는 것인데요. 비 예보 하나도 제대로 못 맞춥니다. 신뢰도가 땅에 떨어져서 오버층이니 불안층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최근 국정감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단골 손님이 됐습니다. 특히 2017년 감사 땐 기상청이 쏘아올린 인공위성 천리안 1호가 보내주는 자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지 않아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날씨 예보에 활용하기 위해 쏘아올린 위성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거죠. 또 20개 해외 위성 관측 자료를 전송받는데 속도가 느린 일반 회선을 이용하고 수신 지연으로 날씨 예보에 활용되지 못한 점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공공기관 내부 청렴도 조사에서도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인 5등급을 받아 불명예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여기다가 지난 5년간 기상청의 강수 유무에 대한 적중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6%였다는 자료까지 더해지면서 국민들의 불만이 불신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됐죠. 물론 그때마다 기상청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해명하긴 했습니다. 수시로 고장나는 장비 수리에 대한 예산 부족, 기술 개발 부족, 인력 부족 등등등. 최근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예측이 어려워졌다고 호소하기도 했죠. 이처럼 매년 장마 시즌이면 반복되는 기상청 오보에 결국 답답한 국민들은 외국 기상청에서 국내 예보를 찾는 등 기상 망명족을 자처하며 스스로 날씨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말 날씨는 그 어떤 뛰어난 장비로도 맞출 수 없는 신의 영역인 걸까요? 기상학자들에 따르면 날씨 예보 정확도에 미치는 요소는 크게 3가지로 꼽을 수 있습니다. 관측 데이터와 날씨를 예측하는 슈퍼컴퓨터 소프트웨어의 성능, 그리고 예보관 역량이죠. 우선 날씨 예측을 위해 가장 선행되는 관측 데이터에서 오차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전 세계 각국이 자기 나라 날씨를 예보하는데 해당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관측된 데이터도 포함되는데요. 공기가 전 지구를 둘러싸고 돌면서 지역에 따라 각종 기상현상을 일으키고 또 각 지역의 기상현상이 서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대하고 정확한 데이터들을 모아 1차적으로 날씨 예보를 내리는 거죠. 하지만 아무리 리얼하고 입체적으로 지구를 관측한다고 해도 현재 자연과 비슷한 모습만 볼 수 있을 뿐 실제 자연은 아닙니다. 모든 예보는 관측에서 출발하지만 출발부터 완벽하지 않은 자료, 즉 오차를 가지고 출발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죠. 두 번째, 관측 데이터 예보를 가지고 심층 분석을 하는 슈퍼컴퓨터 역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인데요.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슈퍼컴퓨터에 깔린 소프트웨어, 수치 예보 모델의 문제죠.
앞서 말했던 관측 자료는 전 세계가 서로 무료로 주고받기 때문에 국가별로 정보 수준은 비슷합니다. 다만 전 지구 대기 상태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인 수치예보 모델의 성능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입니다. 이 수치예보 모델을 개발한 나라는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중국, 캐나다, 러시아 등 8개국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전 지구 수치예보 모델이 없는 상황이죠. 대신 슈퍼컴퓨터가 도입된 2000년부터 일본의 수치예보 모델을 사용해왔고 2010년부터는 세계에서 정확도가 가장 높다고 알려진 영국 기상청의 수치예보 모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이 영국 맞춤형이다 보니 한국 지형 조건에는 맞지 않아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날씨 예보 과정의 총 지휘자인 예보관의 역량을 들 수 있는데요. 날씨 예보의 단계별 역할 비중을 따져보면 슈퍼컴퓨터 예보 40%, 관측 자료 32%, 예보관의 판단이 28% 정도 차지한다고 합니다. 예보관은 모든 관측 자료와 결과값을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 매일 날씨를 예측하는데요. 특히 매 순간 변하는 날씨를 체크하기 위해 365일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며 날씨 변화를 감시하고 분석하죠. 예보관이 정확한 판단을 하려면 무엇보다 날씨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관측 자료가 부족하거나 오차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위해선 예보관의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시점이죠.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예보관 교육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한국의 예보관들은 12시간 반복 교대 근무와 잦은 순환보직 시스템 탓에 전문성을 갖추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제 기상청 예보관실 평균 근무 경력이 6년에 불과하다고 하죠. 사정을 들여다보면 날씨 오보가 조금은 이해되기도 하는데요. 사실 과거와 현재의 데이터로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일은 그 자체가 확률 게임이라 불릴 정도로 쉽지 않습니다. 예보 정확도를 1%포인트 높이는데 최대 10년이 걸린다고 할 정도로 어려운 영역이니까요. 또 세계 최고 성능의 기술과 장비를 쓴다 한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것처럼 인공기계로는 여전히 자연을 모의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처럼 반타작 수준의 예보 정확도를 보며 기상청을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예보의 한계를 이해하고 어떻게 더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기상청도 언제까지나 오보청, 중계청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손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특히 오보 논란 때마다 피상적 해명보단 국민들이 날씨 예보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고 신뢰를 되찾는 것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